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오랜만에 화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얼마만인가요? 매주 음성을 통해서 차트 화면하고 같이 찾아뵀었는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뵌 거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됐나요? 1년 넘게 유튜브 통해서 투자 전략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주간 추천주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시장도 안 좋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직접 화면에 모습 보여드리는 것보다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분석 열심히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동안은 화면으로는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화면으로도 좀 자주 찾아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참 다행이에요. 코스피는 물론이고 특히 코스닥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유독 많이 올라온 게 코스닥이거든요. 자,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둘 다 잘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하고는 좀 달라요. 코스닥은 급락했던 부분들 625포인트부터 급락인데 625선에서 425선까지 어마어마하죠. 잠깐 사이에 200포인트를 하락했었고 지금 모두 다 만회를 한 상태입니다. 매우 강한 반등이죠.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시나리오들이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 저항들을 돌파할 것이냐, 차트로 보시면은 과거에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되던 상황에서 지금 채널을 그려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채널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너진 거죠. 채널을 벗어났던 거고 역시 단발성,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3개월, 2개월가량 좀 패닉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패닉을 포함을 해서 이게 꼭 단발성이다, 단기적이다 얘기는 하긴 어렵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들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경제라는 부분을, 전 세계 경제라는 부분을 1년, 2년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의 시국은 단기라고 보긴 어려울 정도의 소비 경기 침체를 예상케 하는 악재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10년, 20년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얘기가 또 달라져요. 자, 짧은 기간, 1년이란 기간 동안에 3개월, 4개월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만 10년을 놓고 봤을 때 1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다 흡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찌됐거나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어디까지 더 악화돼서 흘러갈지는 미지수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분석했을 때는 거의 최악의 시기,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반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은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고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은 길게는 1년까지 갈 수 있지만 짧게는 6개월 이내라고 봐요. 당장의 한국과 중국을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2월 한 달, 3월 한 달, 2달이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바로
살아나고 있는 단계예요. 중국은 상당히 내수에서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지만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러한 공포가 있는 최악의 구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정도면은 6개월 만약에 뒤를 생각하자고요. 제가 얘기하는 6개월은 3월달 포함해서입니다. 3, 4, 5, 6, 7, 8. 그러면 하반기에는 여기에 늪에서 빠져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럼 10년을 놓고 봤을 때 이 6개월의 침체라는 부분이 어느 기간만큼 흡수가 되고 영향이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침체 부분을 장기적으로 나눠봤을 때 실제로 장기 경기나 경제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큰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올해 1년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악재죠. 좋지 않죠. 그런데 시장에서 그건 반영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찌됐거나 전 세계적인 측면이에요. 한국 측면은 다르다는 거죠. 국내 상황과 한국의 측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누가 정말 미래의 선진국인가에 대해선 확실히 어필을 하고 갔다고 판단이 들어요. 이러한 측면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일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지만은 코스피라고 못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글로벌 증시 비교해서 봤을 때 낙폭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증시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주식시장이에요. 국내 주식시장이 낙폭이 컸던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환율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과 관련된 리스크는 해소가 됐죠. 환율과 관련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 본격적으로 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환율 리스크가 커지면서 1,300원에 근접을 했었었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와 스왑이 체결되면서 급격하게 지금 하락세를 탔죠. 그러면서 환율은 안정을 찾고 본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은 그럼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이냐? 이거는 전 세계의 팬데믹이라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주식이라는 리스크 자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 주식시장, 한국 증시가 아무리 한국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아졌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주식 포트폴리오가 축소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은 순매도가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거는 글로벌 패닉과 관련돼서 순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면은 외국인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만약에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글로벌 주식시장 리스크가 많이 감소해 있는 상태일 거죠. 글로벌 주식시장 리스크가 감소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리스크 자산인 주식을 팔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할 때 어떤 증시에 대해서 눈여겨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미래의 진정한 선진국은 어디일까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일본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림픽을 두고서 대응하던 부분들, 지금 헤매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헤매고 있는 부분들, 국가의 체계라든지 현재 국가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축한 거거든요. 이번에 대응이요. 단연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성장성에 대해서 엄청 높게 평가를 할 겁니다. 유럽이야 당연히 뭐 지금도 독일이지만 앞으로도 독일일 거고요. 이런 점들을 눈여겨봐야죠. 그러면은 당장의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은 주식시장의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사들일 때가 되면 국내 주식을 많이 사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투자 전략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저평가. 국내 주식시장 유독 저평가. 특히 미국 증시에 비해서 유독 저평가. 기업 실적과 전망에 비해서 유독 저평가가 되었다. 저평가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오히려 여기서 플러스 요인, 프리미엄 요인이 작용을 해야 된다면 주가는 상당히 빠르게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는 이미 국내 주식시장 추세는 돌아선 상태일 거예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마냥 올라가진 않겠죠. 올라가다가 조정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양적인 감소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글로벌 경제 체계 내에서 조정 이후에 점차 기존의 추세를 찾아가겠죠. 만약에 코스피가 그러한 부분들을 겪고 기존의 채널로 복귀했을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일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코로나에 대해서 세계가 점점 무뎌졌을 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가겠죠. 여기서 누가 탄력적이겠느냐? 저는 분명히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이 탄력적인 날이 올 거라는 거고,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을 보실 텐데, 이쯤에서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현재 다소 과열이에요. 과열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어느 시점엔가는 과열된 부분을 되돌리는 급락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열이 발생했을 때 저항 시점을 잡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위치부터는 저항이에요. 언제든 급격한 하락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열이 발생을 했을 때 고점에 대한 예단 아무도 몰라요. 버블이 일시적으로 깨질 위치가 800선이 될지 700선이 될지 650선이 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750선을 뚫고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버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예단하면 안 돼요. 다만 문제는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할 때 급격하니까 그때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우선시 돼야지 된다. 그게 안 됐을 때 실제로 지금 벌어놓은 거에 대해서 불과 1, 2주새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조심할 요인으로 보셔야지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전부 다가 버블은 아니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이렇게 유독 글로벌 증시에서 많이 올랐던 거는 바로 국내 한국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을 높게 차지하는 부분이 BT, 미래 바이오 산업인데, 이런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반영이 되니까 자금이 들어왔고, 거기서 오른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낙폭과대도 있었었고요. 그렇다면은 일시적으로 뭐 급락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버블로 인해서 궤도를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이제 지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보다 당분간 계속,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어떤 시점에서는 코스피도 강하게 가는 시점이 있겠죠. 언제냐? 아까 얘기 드렸던 글로벌 리스크가 줄어들고 리스크 자산인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다시 늘려야지 되는 시기, 팔 만큼 팔았고 다시 매도가 멈추거나 늘려야 되는 시기, 이때는 분명히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국내 BT 성장성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고, 그 성장성을 반영을 해준다면 해줄 거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될 겁니다. 단순히 BT뿐만 아니고 IT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를 할 겁니다.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관련돼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력의 성장성이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위축이 있었는데,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국내 주식시장 성장해 나갈 길이 많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추천주입니다.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맹신하지 마세요. 지난주 추천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목요일날 해서 이제 금요일날 발송 드리고서 지금 30%씩 오르고 막 그랬는데, 펀더멘탈에 주목해서 추천을 드린 부분이죠. 펀더멘탈을 믿고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동향들을 좀 추가해서 보면서 하는 부분인데, 예측이에요. 네? 적중률이 높다고 해서 추천주가 하락하는 추천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제 추천드린 어떤 종목도 손에 날 수 있어요. 맹신하지 마세요. 네, 지난주 전주며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도 투자 전략 통해서 주간 추천주 드리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꼭 너무 맹신해서 몰빵하시고 또 빚내서 추천주에 대해서 매수하시고, 그런데 마침 그때 그렇게 매수한 종목이 떨어져 봐요. 네? 그쵸? 맹신하지 마세요. 뭐든 맹신하지 마세요. 본인을 정말 믿으시고, 투자자 여러분 자신을 가장 믿으셔야지 되고, 이런 것들 많이 들으시면서 또 실력도 키우시고요. 자, 추천주로 바로 넘어와서 말씀드리면요, 일양약품하고 신흥 SEC입니다. 왜 일양약품과 신흥 SEC를 오늘 추천을 드린지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